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는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과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등을 놓고 격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합니다.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현재 어민들의 반발과 주변국의 반대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어젯밤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트럭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혀 4명이 다치고 일대 통행이 3시간 가까이 통제되며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인천공항 대한항공 라운지에서 불이 나 보안 요원 7명이 연기를 마시고 쓰러졌고 1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 근처에서 우리 교민 22명이 탄 관광버스가 100m 산 비탈로 추락했습니다. 산악회 회원인 이들 가운데 5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대반격을 시작한 우크라이나가 동부전선 격전지 2곳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군이 반격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타격만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영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30mm 이상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거나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한 비가 오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가결 열쇠를 쥔 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여는데 이 자리가 최근 깊어지는 당내 갈등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 여부가 오늘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선 동료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들을 감싸서는 안 된다며 통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사건에 이어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이례경 전 혁신위원장 사태까지 터진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과반 의석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에 열쇠를 쥔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따로 투표 방침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 두 의원께서는 이미 탈당을 하셨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결시킬 경우 앞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결시키자니 방탄정당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어 이래저래 고민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표결에서 의원들이 자율투표에 나서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속단하기 어려운데 최근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가결로 기울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고심하는 지점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본회의 전에 열릴 의원총회에서 혁신위원장과 상임위원장 인선 등을 두고 당 내홍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 발언 논란으로 9시간 만에 물러난 이례경 전 혁신위원장 인선에 책임지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라는 비명계 주장에 친명계가 반발하며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의 걸림돌은 이재명 대표가 근원적으로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결함 한계를 제거해야만 혁신의 첫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다 민주당목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뇌관입니다. 당직을 가진 의원이 국회직까지 맡는 건 기득권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온 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모아 새 인선 기준을 만들기로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행안위원장에 내정됐다 보류된 정청래 최고위원이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여전합니다.
제1야당의 내부 갈등이 심화할지 아니면 수습 단계로 갈지 오늘 의원총회가 민주당 내홍의 갈림길이 될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여러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사흘 동안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과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등을 놓고 첫날부터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 격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은 정치, 외교,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둘째 날 경제, 셋째 날 교육, 사회, 문화 분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당장 첫날부터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지는 쟁점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직원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관위 문제를 꺼내들며 감사원 감사 전면 수용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 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리하게 부분 수용을 택한 이유 역시 부정 채용은 선관위 부정부패 중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은 아닙니까? 선관위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정략적 의도가 담겼다고 의심하는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입니다.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 편만 들고 있던 건데 IAEA 평가 결과만 기다릴 것이면 시찰단은 왜 보냈습니까? 일본에 이의 제기할 뜻이 없습니다.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 비과학적 괴담으로 정치 선동에 나섰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설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만찬 회동에서 나온 발언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대표가 역대급 외교 참사로 국격과 국익을 훼손했다는 국민의힘과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선 오히려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반박이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정부 질문 이튿날과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분야에선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과 잇따른 전세 사기 피해 발생의 원인을 놓고 전현 정부 간 책임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사회 분야 역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시민단체 보조금 비리 단속 강화 등을 놓고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6월 임시국회가 중반을 향해 가는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도 적지 않아서 이번에도 정쟁만 앞선 빈손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주 한국을 겨냥해 강성 발언을 했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었는데요. 중국도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를 하는 등 맞대응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한국에 강성 발언을 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우리 정부가 초치해 항의하자 중국 정부도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류한 것에 부당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눅눅 외교부 부장조리가 교섭을 제기하고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싱 대사의 업무라면서 그 목적은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중한관계의 발전을 수호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측이 현재 중한관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고 진지하게 대하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중한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성실히 준수하고 중국과 함께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길 희망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맞대응에 주중 한국 대사관도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 대사는 눅 부장조리를 만나 주한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 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이며 사실과 다른 언행을 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엄중한 항의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가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중 간 더욱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대사관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싱 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장 차관은 신 대사가 많은 언론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 사절에 우호 중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국민의힘은 중국 정부가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한 데 대해 안하무인에 이어 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중국이 싱하이밍 대사의 경거망동에 주의를 주진 못할 망정 그를 감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이토록 우리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건 싱하이밍 대사의 도넘은 결례에 한 목소리로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중국 편을 든 민주당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방류시설에 시운전에 나섭니다. 네, 일본 정부가 연일 현재 어민들에 대해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어민들은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육지의 방류 설비 완성에 맞춰 설비에 미비한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운전은 오염수 대신 담수화 해수를 사용해 해저 터널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외에도 긴급시 설비 장치가 정상적으로 멈춰지는지 등을 2주에 걸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오염수를 희석하는 과정에서 바닷물과 오염수가 적정한 비율을 유지해야 하고 적정한 비율이 유지되지 않을 시 가동이 바로 중단돼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이번 달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으면 방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일본 경제상은 현지 어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연일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漁業者の方々のなりわいの継続ですね。これに向けての支援に取り組むとともにですね、そうしたことへの説明をですね、しっかりと重ねていく努力を積み重ねていくことが大事だと思っております。 하지만 어민들은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ここまで復興してきたのに、この先風評により水揚げ及び流通面に悪影響が生じ、我々の生活はどうなるのか。 특히 도쿄전력이 지난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관계자의 이해 없이 오염수 방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현지 어민들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주변국 설득도 그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U20 축구대표팀이 4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20세 이하 대표팀은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경기장에서 열린 이스라엘과의 U20 월드컵 3, 4위전에서 3대1로 졌습니다. 전반 19분에 비냐민에게 선제골을 내준 대표팀은 전반 24분 배준호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이승원이 성공시키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은중호는 후반 31분과 후반 40분에 잇따라 골을 내주며 3대1로 패했습니다. 이승원은 이번 대회 3골 4개의 도움으로 지난 대회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이강인 선수의 2골 4도움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14일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 안의 라운지에서 불이 나 보안 요원들이 다치고 16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버스가 이 트럭과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화재로 번져 4명이 다쳤고 또 도로가 3시간 가까이 통제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지선 기자입니다. 천안과 논산을 잇는 왕복 4차선 고속도로 30인승 버스가 완전히 불에 탔고 트럭과 승용차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밤 10시 20분쯤 천안 방향으로 달리던 버스와 트럭, 승용차 등 5대가 잇따라 부딪히며 화재로 번진 겁니다.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쳤고 양방향이 3시간 가까이 통제되며 이용객들이 꼼짝없이 도로에 갇혔습니다.
주방 안 조리대가 새까맣게 탔습니다. 불이 난 곳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있는 대한항공 라운지 식당. 공항 보안요원 7명이 연기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라운지와 주변에 있던 이용객과 직원 16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 안 튀김기가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좁은 방을 가득 채운 집기들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전북 전주시 원룸에서 불이 난 건 밤 10시 20분쯤. 집안에 있던 20대 주민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웃 4명은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호남 고속도로에선 순천 방향으로 달리던 차에서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는 모두 불에 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근처에서 우리 교민 20여 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100m 정도 되는 산비탈로 추락해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관광버스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 파편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고갯길을 달리던 차가 산비탈로 추락한 겁니다. 승객 30명 가운데 22명은 베트남 박린성의 교민들로 이뤄진 산악회 회원들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중상을 입고 하노이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심하게 다친 사람들만 입원했어요. 5명 정도 입원했을 거예요. 수원성 국립공원 탐방을 가다 사고를 당한 건데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00m가량 아래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버스가 전복되지 않고 미끄러져 내려온 것이 그나마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경사가 한 7, 80도 되는데 그걸 안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많이 안 다친 것 같아요. 아마 그랬으면 좀 더 심하게 다쳤을 건데. 현지 경찰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강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2심에서 A씨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긴 사실이 입증됐다며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A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등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A씨에 대한 형량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이 내려진 성범죄자에 대해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이 시스템에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지목된 당사자가 과장 왜곡된 부분이 많다면서 10년 전 일로 더는 힘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피해자가 최소 4명이고 정순신 사태를 넘는 권력 기술 사건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했다. 침대에 손톱을 뿌렸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에게 당했던 일을 지난 2012년 이른바 진술서 형태로 썼던 A씨가 자신은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이천자불량의 입장문을 보내 학폭 피해자로 낙인 찍혀 큰 스트레스다. 10년 전 일로 더는 힘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과장 왜곡된 부분이 많다면서 진술서는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쓴 게 아니고 피해 시점과도 간격이 있으며 본인이 입힌 가해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선생님이 처벌을 강하게 요청해 친구인 이 특보 아들이 전학 가게 됐다면서 둘은 올해 4월에도 만나는 등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반박했습니다. A씨 입장은 존중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최소 4명이고 폭력은 2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일은 법기술을 이용한 정순신 사태를 뛰어넘는 권력기술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통화 자체가 권력이고 통화 자체가 외압입니다. 공직을 떠난 민간인 신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십니까?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폭은 근절돼야 할 사회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이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학폭이라는 중요한 사회 문제를 공작 정치로 활용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대응 없이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이동관 특보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도 하기 전에 이른바 여론청문회가 먼저 불붙은 모습인데 용산은 선관위 감사와 주중대사 막말 등의 이슈,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까지 앞둔 만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유예할지 결정하기 위한 첫 신문이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신분기일을 진행합니다. 한 전 위원장이 지난달 2일 지난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정부는 면직 절차에 들어갔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한 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지난 1일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개편론까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대 노총뿐 아니라 다양한 노동자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하자 정부는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당 내에서는 이번에 그 경사노입판을 새로 짜야 된다. MZ 노조도 있고, MZ 노조 또 비정규직도 있고 이런 전체 노동자들의 수적인 숫자상의 대표성을 좀 정확히 반영을 해서 현재 청년이나 여성, 비정규직 대표자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려면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 즉 양대 노총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양대 노총의 추천 없이도 근로자 대표로 참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 수준인데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지역 선별노조나 이른바 MG노조로 일컫는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새로운 대화 창구로 떠올랐지만 대표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MG노조의 전체 조합원이 그 10,000명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 한 조직을 붙잡고 그것을 노동계의 대표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노동계 안팎에서는 경사노위가 실제 개편될 가능성보다는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장기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정부도 법치주의 노동개혁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교체 필요성이 언급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김 위원장이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고 정부와 전면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앉아서 잠깐 쉬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 앉을 권리라는 이름으로 관련 법이 마련됐지만 처벌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카페. 바쁜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아르바이트생은 계속 서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 잠시 시간을 내 앉으려면 매장 내 의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근무하면서 안쪽에 의자가 있으면 방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리 아프다. 아니면 지금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면 홀에 나가서 쉬던가. 백화점과 면세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매장별로 직원용 의자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손님이 없어도 서서 일합니다. 임시 매대는 앉을 의자가 아예 없거나 직원은 여러 명인데 의자가 하나밖에 없어 눈치를 봐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조합원 1,500여 명을 상대로 올해 설문조사를 해보니 서비스업 직원들이 이용하는 휴게실 안에서도 의자 같은 비치 물품이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저도 여기서 일한 지 지금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아무래도 하지정맥류는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서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 염증이 난다든지. 지난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휴식을 위한 의자를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도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됐습니다. 말뿐인 앉을 권리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처벌 조항을 넣자는 법 개정안이 6년 전에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은 넘지 못한 채 지난 2020년 폐기됐습니다. 우리 법령은 애초에 취지는 처벌보다 계도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 사업에 치중을 하고 사후적인 과태료 조항은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법을 이행하지 않아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으론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게 현장 점검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란 입장입니다. 앉을 권리를 되찾기 위해 민주노총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직 노동자의 건강 실태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법 개정에 앞서 직원들의 휴식과 건강이 손님 응대만큼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러시아군 상대 반격 작전을 개시한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도네츠크주 마을 2곳을 탈환하며 대반격 작전 이후 첫 성과를 냈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개시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타격만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남쪽에 있는 블라고다트네 마을에 있는 파괴된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건물에 개양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러시아가 점령했던 블라고다트네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З усією відповідальністю уповноважений заявити про звільнення села Благодатне.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주의 또 다른 마을 네스쿠운에도 점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작전 시작을 확인한 뒤 발표한 첫 성과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가 반격 작전을 개시한 상황에서 곳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타격을 안겼다면서 부서진 우크라이나 레오파드 탱크들을 공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수상드론 6척을 동원해 흑해에서 활동 중이던 자국 해군 함선 프리아조프를 공격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최소한의 어떤 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얄팍한 근거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자국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ЧВК «Вагнер» не будет подписывать никаких контрактов с Шойгу. ЧВК «Вагнер» 이런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반격 작전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정규군과 갈등 관계가 개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진행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두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도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부결되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19 감사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전당대회 사건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이래경 씨의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까지 터진 민주당이 이번에도 내로남불로 방탄 대우에 나설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사안에 대해 아직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습니다. 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로 검찰 수사도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체포동의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인데요. 혐의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누구보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건 돈봉투 의혹 수사를 이끄는 검찰입니다. 검찰은 돈봉투 자금 조성과 전달에 핵심 역할을 한 현역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나머지 공여자와 수수 의원에 대한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 통과를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정근 녹취록 등 기존에 알려진 내용 외에 새로운 사실을 언급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돈봉투 뿌렸다는 혐의로 민주당 국회의원 2분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죠. 이렇게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윤 의원이 300만 원씩 나눠 담은 돈봉투 20개를 뿌리는 등 핵심 역할을 하고 이 의원 역시 지역 본부장들에게 전달할 1,000만 원을 마련하는 등 이번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 신문 준비 등 이들의 신병 확보에 우선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후 검찰은 돈봉투 자금 조성에 관여한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 박모 전 보좌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고 나아가 이번 의혹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윗선으로도 거론되는 송 전 대표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을 이간질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도 특정해 소환 시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수수 의원 숫자가 20여 명까지도 거론되는 만큼 현역 의원들의 줄 소환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우선 윤관석, 이성만 의원 신병 확보에 주력한 뒤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수사를 진행해 의혹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됐다고 판단되면 송 전 대표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여러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사흘 동안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선관위 직원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만찬 회동에서 나온 발언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경제 분야 질의에선 공공요금 인상 등을 둘러싼 전현 정부의 책임론 공방이, 모레 교육사회 문화 분야에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등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이 예상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육지의 방류 설비 완성에 맞춰 설비에 미비한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운전은 오염수 대신 담수와 바닷물을 사용해 해저 터널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처음 폭로한 교사를 YTN이 중국에서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김승유 전 하나고재단 이사장이 이동관 특보와 학폭 관련 전화통화를 한 뒤 처벌이 능사냐는 무마 발언을 하면서
이 특보의 해명과 어긋나는 내용을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특보 측은 교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을 최초로 공익 제보한 전경원 당시 하나고 교사는 현재 중국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어렵게 중국에서 YTN 취재진과 만난 전 교사는 당시 학폭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재단 측에 무마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로 남게 됐다고. 특히 학폭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특보와 김승유 전 하나고 재단 이사장 사이에 이뤄진 전화통화 내용을 하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2015년 8월 1일 김 전 이사장이 전 교사와의 독대 자리를 만들어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이 특보와의 통화 사실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들 전학을 늦춰달라는 이 특보의 요청이 있었고 교장에게 관련 내용을 알아보라는 지시까지 했다는 사실을 김 전 이사장이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동관 대변인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뭐 꼭 처벌이 능사인가요? 이런 용어를 쓰시면서 그 학기 마칠 때까지만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뭐 대단한 거냐 이런 식의 발언을. 전 교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었다는 이 특보의 최근 해명과 배치됩니다. 앞서 이 특보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문의 차원이었다면서 이사장이 학폭 무마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 교사는 당시 정권 실세의 부정청탁과 이사장의 학사 개입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학기 마칠 때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건 부정한 청탁인 거고 좀 알아보고 배려해라라고 얘기했다면 이사장의 학사 개입은 이사 승인 취소 사유거든요. 또 어느 학폭 가해자의 부모가 재단 이사장에게 마음대로 전화를 걸 수 있겠냐면서 부모가 을 중에 을이라는 이 특보의 언급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건 갑 중에 갑이라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학교에서 이사장한테 전화 못해요. 누가 이사장한테 전화를 해요? 뭐 정말 억울하면 문제가 있으면 담임한테 전화를 하지. 전 교사는 당직 근무일에 중요한 날이라 김 전 이사장과의 독대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정확하게 기억한다면서 당시 사직 압박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예전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사직하는 생각이 아직도 있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특보 측은 전 교사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본인의 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면서 확인 차원에서 전화한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화통화 사실은 인정했던 김 전 이사장은 YTN에 독대 당시 3년 넘게 지난 사건을 평가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교장에게 학사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하반기 건전성 관리가 은행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위기로 번질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은행마다 연체 채권 처리나 충당금 추가 적립 등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금리 여파로 은행 대출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대 시중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평균 0.304%로 어김없이 전달보다 0.03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야금야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금리가 높은 대신 문턱이 낮은 이 금융권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올해 1분기 전체 은행의 연체율은 5.1%로 2016년 이후 7년 만에 5%를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은행권의 자산 건전성 지표는 연일 악화하고 있는 데 대해 금융당국은 지금의 금융권 전체 위기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앞서 충당금을 미리 적립해왔고 연체율 역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연체율 수준이 과거 평균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고 다만 이것이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여러 가지 금융기관의 자본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위기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연체율 상승세가 하반기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기간 많은 대출을 받아온 자영업자의 경우 그동안 상환 능력이 나빠진 데다 대출의 담보자산 가치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는 9월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까지 앞두고 돈을 갚지 못하는 취약 차주가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담보가 없어져서 그러는지 원금까지 같이 갚아야 되니까 피부에는 전혀 매월 아직도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은행은 하반기 연체율 관리를 위한 충당금 추가 적립이나 연체채권 처리 등을 통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일시적 자금 부족을 겪는 기업이나 상환 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현대적으로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 차주들의 연착륙을 위해 종합적인 신용점검을 통해서 연체 진입 방지를 위해 연체 예정 채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체 채권 상각과 매각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대출 부실화에 대비하도록 하는 동시에 충당금 적립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이처럼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연체율이 치솟자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중반부터 이 금융권 주요 회사에 감독 검사 인력을 파견해 연체채권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규모와 연체율 수준 등을 고려해 저축은행 8곳과 카드사 4곳, 캐피탈사 6곳 등 모두 18곳이 1차 점검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값비싼 고성능 슈퍼카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슈퍼카를 만드는 업체 경영진들까지 한국 시장을 주목할 정도인데 이런 분위기가 다음 달에도 계속될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양희력 기자가 설명합니다. 차들이 경주형 도로 위를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300km가 넘고 최고 출력 600마력 이상, 가격은 수억 원대에 이르는 슈퍼카들입니다. 차량이 지나는 레코드라인을 잘 따라와 주시게 되면 충분히 퍼포먼스를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엑셀을 지그시 밟아서 파워트레인, 엑셀링에 대한 뉴스 파악해 주시고요. 이 슈퍼카 업체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400대 넘게 팔며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높은 판매 실적에 운영진도 한국 시장을 주목할 정도입니다. We believe that the market has a great potential. The market is expecting to grow for Lamborghini, and of course, would be a dream to see Korean market bigger and bigger. 브랜드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는 전시회를 최근 한국에서 개최한 슈퍼카 업체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호주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CEO를 비롯해 이탈리아 본사 임원진들까지 대거 찾아와 한국 시장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We will showcase here, we will unveil, first time in Korea, our car, the Roma Spider. 국내 슈퍼카 판매량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11,000대 가까이 팔렸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부분 높은 판매량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사들인 다음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사실상 탈세에 이용하는 편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늘리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됩니다. 눈에 확 띄는 번호판이 적용되면 슈퍼카의 인기가 지금과는 달라질 거란 전망이 업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바닷속엔 폐기물이나 낚싯줄 같이 버려진 것들이 많은데요. 이 폐기물이 바다의 지뢰처럼 어족 자원과 바다 생태계를 파괴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러 해양생물과 산호가 많아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 제주 서귀포 범섬 앞바다 물속입니다. 제주의 명물 자리돔대가 유유히 헤엄치고 산호들은 노랗고 푸른색을 뽐냅니다. 이곳을 찾아 해양 폐기물 수거 자원봉사에 나선 민간 잠수사들이 물속을 살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버려진 낚싯줄이 무언가를 칭칭 감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잠수사가 칼로 조심조심 자르자 낚싯줄에 감겨 보이지 않던 산호가 그제야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준하게 사용되는 낚싯줄 같은 페어구들은 산호를 많이 훼손시켜 제거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할 때는 그거 다 하나하나 칼로 끊어내서 산호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그물에 걸려 있는 고기들도 살아 있는 것들은 끊어서 이제 내보내주고. 수면 가까이에선 여기저기 찢긴 폐그물이 200m 정도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잠수하들이 수거하기 위해 주황색 부위를 단 폐그물에는 소라가 무더기로 걸려 있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한 어구인데 지금 저게 방치돼 있음으로 해서 이게 무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무기가 그냥 어떤 소총 규모가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물속의 지뢰라고. 걷어올린 폐그물을 살펴보니 살아있는 소라뿐만 아니라 죽은 소라도 많습니다. 이번에 수거한 폐그물입니다. 이 그물에 소라가 걸려 죽으면서 이처럼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이처럼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구와 같은 폐그물 등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발생하는 연간 피해액은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어족 자원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 폐기물은 최근 4년 동안 매년 10만 톤이 넘게 수거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나서서 해양 폐기물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자발적인 저감 노력이 필요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여전히 전성기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주는 여자 배구 현역 최고령 정대영 선수가 FA 계약으로 친정팀으로 복귀했습니다. 배구 선수를 꿈꾸는 딸과 코트에서 함께 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노력해보겠다고 웃음 지었는데요.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적 같은 리버스 스윕 우승 뒤 친정팀에 돌아온 81년생 베테랑 정대영. 많게는 20살 넘게 차이나는 후배들과 뛰는 비결은 철저한 체력 관리입니다. 웨이트 같은 거 할 때 조금 무게를 많이 드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다른 선수들한테 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GS 칼텍스 시절 낳은 딸 보민이는 어느덧 중학생이 돼 배구 선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 뜨거워. 왜 너 근데 너무 이쁘잖아. 잘 나왔지. 네, 엄마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꿈을 그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사춘기도 오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제가 집에서 엄마 갈게 그러면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엄마 잘 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월을 잊은 경기력에 이대로라면 딸과 함께 프로무대에서 뛸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솔직히 보민이가 고등학생이면 제가 조금 더 참아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직 중학교 1학년이라서 기간이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아마 제가 선수로서는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6년만 버티시면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엄마랑 해가지고 배구를 하는 걸 생각하면은 좀 뭔가 신기할 것 같아요. 여자 배구 현역 최고령이자 워킹맘 선수로 이 코트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짜릿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은퇴를 못하고 계속 선수 생명을 연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의 든든한 응원을 등에 업고 정대영은 오늘도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보민이가 항상 밝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난 엄마가 그냥 배구를 계속 오랫동안 했었으면 좋겠어. YTN 이준입니다. 팬들을 향한 마음을 담은 그룹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 기념곡 테이크2가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1위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9일 발표한 디지털 싱글 테이크2는 스포티파이의 데일리 톱송 글로벌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스포티파이 최신 차트에 따르면 이 노래는 727만 9,978회 스트리밍돼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주말과 휴일 요란하게 오던 소나기가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까지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다만 낮부터 다시 수도권에서는 경기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강도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에선 출근하시기 전에 작은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낮에 전국 곳곳에서 시작되는 소나기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내리는 양은 5에서 50mm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겠습니다. 밤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또 한 차례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비는 벼락과 우박,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올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8.7도, 광주 20.4도, 대구는 20.7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 어제와 비슷한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 30도, 대구는 29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